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양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요, 한국에 계시는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의 미치다 본격적인 얘기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장님과 이제 화상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짓고 있는데요. 예, 예. 잘 보이시죠? 아, 이게 얼굴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네. 제가 일주일에 10개 넘게 방송을 하는데도 음. 오늘이 유독 떨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본 것들 저 얘기하고 예, 있는데 이게 예. 모르겠어요. 이게 소리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영상이 잘 나올지 제가 다른 건 몇 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잘 네. 나와야 되는데 그 예,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예,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얼굴이 나오는데도 팟캐스트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 이건 방송하고 또 다른 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잡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소장님 딱 가운데 있고 저는 예. 왼쪽 위에 조그맣게 나와요. 아, 이거 좀, 교수님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는데, 제 얼굴을 그렇게 크게 내놓으면 안 되죠. 아니요, 저 소장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아, 돼요. 그건 그렇고 네. 저희가 소장님이 저희 작년에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음, 초보 투자가용 특강 60분짜리 특강을 예.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미치다 구독자가 좋아요 구독자라나 구독자 5천 명을 넘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거를 같이 축하를 드리죠. 그래갖고 음, 이게 4만 9천 원이가 얼마 하던 거를 파격적으로 5천 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한 처음에 한 100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50분이 이번에 강의를 들으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남는 게 없잖아요. 서버 박 음, 하면. 그래도 그렇죠. 또 상당 부대 분들이 중국 과정을 좀 원하시네요. 중국 과정. 그래서 예, 예. 중국 과정 언제 한번 지난번에 말씀 잠깐 전화 드렸었는데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랑 같이 한번 얘기하셔갖고 예, 중국 예. 과정을 한 3시간 내지 한 4시간 정도짜리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많은 예, 분들이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올 들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 쪽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예, 이번에는 조금 아무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음. 중급이니까 미국 그렇죠. 주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인 회계는 초급에서 이해하셨다라고 치고, 네. 이제 회계에 대한 설명 없이 음. 직접적으로 기업에 약간 좀 적용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서는 이제 조금 논쟁이 붙는 부분들까지 이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네. 중급 과정 정도에서는 이제 실전에 네. 조금 투입할 수 있는 적정 주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포인트로 해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작업되는 대로 뭐 한두 달 안에 예, 좀 예. 작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워낙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좀 하시면 될 것 준비하겠습니다. 같고요. 시장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약간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제가 딱 받은 느낌은 시장이 그 우려했던 거가 저한테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이 약한 와중에 그나마도 북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레벨업이 되는 그래서 10.0배의 지금 대한민국 PR 값이 나오는데 12월 예산 실적 기준으로 그것도 상당히 오히려 작년에 8배가 안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회복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것들이 잘 되면 지금 이머징 마켓 평균이 12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게 사실 저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봤는데 네, 저도 예, 그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모르겠어요. 언젠가 좋아지겠으나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익 조정이라고 이익의 전망치 하향이 약간 멈췄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나마 뭐 많이 떨어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뭐라 그러죠? 소위 그 뭐라 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에너지를 잃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뭐 분기점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뭔가 좀 소강 상태. 거기다가 유럽은 유럽대로 뭐 경제 전망상 낮추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뭐 수출 경기가 훅 떨어지고 지난 금요일 날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뭐 고용 사정,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약간은 지금 원기가 부족해서 지금 보면 바카스들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약간 저는 조금 시장은 쉬고 있다는 예, 생각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도 비슷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그 이머징 마켓 대비 상당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아쉽게도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물론 해결은 되겠죠. 서로 간에 아직 끈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저는 올해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라는 면입니다. 네. 그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주말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미래라는 게 EPS 전망치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단지 희망이라는 게 EPS 전망치가 떨어지는 게 멈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 개구리가 힘을 잃다가 잠깐 멈춘 건데 다시 튀어오를지 아니면 계속 힘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 이제 가장 궁금해할 때가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렇죠. 과연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스스로 삼는 것들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전혀 없다. 네.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주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주식을 하겠느냐? 아니면 안 하겠느냐? 네. 지금은 주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래 나 지금 물려 있는데 진짜 이거 만약에 누군가 원금이라도 사주면 팔아버리고 나 뒤도 안 돌아볼 거야 라고 한다라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심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투자, 지금 현재 부동산 쪽은 뭐 그렇게 제가 관심 분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사놓으면 올라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면 네. 주식을 지금 사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살 만한 요인, 장기적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요소들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주가가 불투명한 그러한 특히 오늘 장이 저는 그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월 11일 현재.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오늘 날짜는 3월 11일이고요. 네. 팟캐스트 업로드는 3월 12일 날 오전 중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장에 저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원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주식 시장으로 굳이 얘기하면 새로운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새로운 재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뭐 소장이 더 잘하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만 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연초에 가장 강했던 것은 결국 수소차. 네, 그렇죠. 수소차. 늘 저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는 저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애들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수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결실 뭐 이런 거 있었겠고요. 그리고 마디마디 어떤 그 흔히 나오는 바이오 이런 것들의 신약 그런 것들이 뭐 신약의 그 파이프라인이 올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한양인가요? 뭐 그런 제약주 선봉에서 더 갖고 올라가는 것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앞서 저도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EPS가 하락분이 약간 멈췄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주 것도 좀 체크해 봤는데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에 해서 뭐 조선주 조금 올라가는 거 정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반도체가 하락이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멈춘 거 그리고 바닥에서 약간 그 계속 작년부터 멈춰 있던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 IT 하드웨어 좀 조금 좀 전체적으로 좀 바닥이 멈춘 거, 하락이 멈춘 거 이 정도 있고 그냥 크게 염두가 없는 것도 약간 올라가는 거 있지만 그 자체 높이가 낮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오늘장 특징 3월 11일 주식시장 특징 중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대표적인 게 오늘 엔터주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YG 엔터라든지 네. SM이라든지 나머지 뭐 JYP 엔터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엔터주들이 현재 지금 평균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도 안 되죠. 대략적으로 60배 아니요. 60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 현재 지금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수준 줍니다. 네. 근데 이게 엔터주의 특징 그 투자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YG 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의 승리의 이제 그 구속 여부. 그 때문에 뭔 지랄들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몇 그 멤버들의 이제 군대 입대 거기도 겹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주력
주력이 사람이죠. 예, 주력으로 밀었던 사람의 어떤 데미지가 생기니까 예, 결국은 이익이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고 예, 결국 그들이 그 활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예, 돈을 못 벌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예, 우리가 하나의 그 독점적인 예, 어떤 그 우리가 그렇죠. 반평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죠. 한두 명이 공부를 잘했다가는 그게 반평균이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 SM의 문제는 키이스트가 계속 적자라는 겁니다. 예, 그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가 중국에서 한류가 일으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높은 PER을 주면서 음, 어떤 한 군데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음, 장기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 예,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엔터지들의 문제고 오늘 대한항공이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음, 주총 시즌입니다. 음,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이제 거치가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대외적인 변수의 안개를 싹 걷어내고 나면 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 증시 격언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는 눈이 덮였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증시에. 모든 것들이 이제 북미 회담도 잘 될 것이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좀 미뤄지다 보니까 그 사이 눈이 녹아버렸죠. 봄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몇몇 기업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되면서 일부 무슨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하긴 했는데 실체는 별로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도 뭐 제가 이제 주식 쪽에 있는 거 아니까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얘기하는데 네,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네. 저도 뭐 대답 해주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주식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종목을 추천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저기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수소차를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전기차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EPS가 증가하는 쪽 오늘 삼양식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8% 네, 올랐습니다. 네, 네. 불닭볶음면 혹시 캐나다에서 드셔보셨나요? 한국에서도 안 먹죠, 저 그거. 저는 안 좋아해서 그런 이 거를. 불닭 시리즈가 네. 떡볶이도 나오고 뭐 네. 여러 가지가 나왔대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 카피 제품이 나왔대요. 어, 우리나라 라면이.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EPS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수리온 뭐 헬기 몇 대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팔리고 있어서 항공우주가 저평가됐다라고 봤는데 보잉의 부품을 더 많이 파는 거예요. 네, 비중이 40%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이삭죽기를 잘하면 이렇게 보석 같은 주식 같은 경우를 잘 찾아낸다라면 그냥 묻어두는 거죠. 지금은 차분하게. 네. 근데 이삭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차영주 너는 네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치고 분석을 맨날 하니까 찾아내는데 일반 투자자인 나는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찾아낸 게 원래 정석은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저의 지론인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쁘다 보면 역으로 차트가 살아나는 것 중에 몇몇 기업들만 검색해 보시면 예. 왔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는 그 주가 가격 자체를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HTS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좀 젊으신 분들의 좀 이거 많이 하신 분들 뭐 전 종목을 뭐 스크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생 그걸 안 봐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격을 쑥 한번 볼 정도 HTS 화면표를 한번 쑥 보면 이제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을 보면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 안 되면 이제 살아있는 가격을 보잖아요. 살아있는 주식.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주식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주식을 찾는 게 오히려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그 역이라는 거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0개 주식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 중에 살아있는 주식 중에서 역으로 살펴보는 건데
막 그런 예.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유를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유를 하나도 네.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유니드라는 회사 알아요? 유니드? 유니드요? 예, 예, 예. 한번 그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 지금요. 음, 아니,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음. 저도 이제 보면서 그다음에 역으로 찾아야 된다는 걸 갖고 있고 SK 머티리얼스? 네. 그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 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것 어떤 능력이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그러니까 방법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에 그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네, 네. 차트를 지금 같은 경우 HTS에서 만약에 한 5초 단위로 스크린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뭐 시총 작은 거 뭐 관리 종목 다 빼버리고 몇 개만 뭐 한 30분만 돌리면 이쁜 차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 방법을 찾으시는데 네. 단 한 가지 여기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네, 진짜 이 얘기는 네. 제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데 음. 저 이외에 얘기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500원을 내셔야죠. 500원 보냈어. 이게 뭐냐면 네, 사람이 네,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남자입니다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뭐 이게 성차별은 아닌데 네. 한번 이뻐 조심하셔야 보이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이뻐 보이면 네, 그 여자가 방구를 껴도 이뻐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한번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만약에 안 이쁜 사람이 방구를 끼면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그렇죠. 하겠지만 네, 네. 이쁘다라고 느꼈을 때 여기서 네. 중요한 건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쁘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방구를 끼면 그 방구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냐라면 네, 우리가 원래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그렇다면 이 기업의 매매 시점을 찾기 위해서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라면 그 차트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차트가 이뻐 보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이 들어가면 네. 7, 80%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게 단점입니다. 네, 따라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쁘다라고 봤을 때 네.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쁘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 분석을 하시려면 비판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지? 네. 왜 이거는 혹시 누가 작전해서 주가를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혹시 지금 시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좋다, 저평가됐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차트가 이쁘면 좋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 차트는 이뻐 보이니까 내가 눈에 익은 차트니까 이 시점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지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였어야 운동장이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꽤 넘어가는 거예요. 야, 비판적 시각으로 차트를 봐라.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기업 분석을 봐라. 일단 차트가 이쁜 다음에 비판적 시각으로 기업 분석을 봐야지 그냥 차트가 이쁘다고 분석을 보게 된다라면 그거는 이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밖에 안 돼요.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딱 느낌이 오는데 차트가 보면 많은 분들이 차트 검색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예. 돌리건 느낌으로 할건 뭘 하건 간에 네. 근데 차트가 이쁜 걸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거지로 이유를 거기서 자기의 이쁜 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하건 뭘 하건 그 분석을 해갖고 그래서 백표한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그게 좋은 주식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주식은 심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쁘기 때문에 이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에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이뻐.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한 말씀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뭐 서너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검색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5분, 10분? 예. 20분, 30분? 많아야 1시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겠습니까? 분석하는 거가 솔직히 외람되지만 대부분이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뉴스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 검색하고 재무제표 한번 딱 보면서 아 이익 났네. 예. 아 뭐 이 정도죠.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자분들의 99%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음. 좋은 주식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먹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선호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타이밍은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이학년 교수님 말씀하셨고 차영주 소장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이뻤다. 네. 상해 싶으면 오늘 6% 올랐다. 내일도 오를 것 같다. 네. 막 분석을 해가지고 딱 사면 고점이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하시고 그래 그렇다면 상해 싶으면 올라간다? 제가 또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 한 가지가 까치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치밥 이론은 또 뭐야? 시골에 가면 네. 감을 다 안 따지 않습니까? 제일 네. 꼭대기에 있는 건 까치 먹으라고 남겨주는 걸 까치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명. 나 따라서 처음 들었네. 따라서 처음 들었어.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걸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꼭대기에 있는 걸 뭐 손이 안 닿기도 하지만 네. 동물들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소위 까치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감들을. 아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만 다 먹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못 사서 딴 사람들이 어쨌든 이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까치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굳이 그거를 못 샀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다음에는 내가 기필코 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 더 조급해지세요. 더 조급해지고 더 서두르게 되고 하다 보면 진짜 거기서 고점에 물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래 내가 이번엔 좀 놓쳤으니까 다음엔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시고 까치밥이야 그냥 딴 사람 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라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이 조급해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오늘 안 사면 어때? 내일 사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딴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릴 텐데 맞습니다. 이 주식 하나 갖고 올인해 갖고 목숨 걸 일이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주식이 아니면 또 다른 것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소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도 약간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다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때 그렇게 댓글이 벌써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달린 적이 없는데요. 바로 다트 덕분에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바로 앱 깔아서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는 거 관심 종목 설정해 놨다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약간 플러스로 오늘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2천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을 많이 보니까 미국도 한 6천 개, 8천 개 정도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가 더 많지만 7, 8천 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가 이거잖아요. 처음에 딱 프린트를 하나 해갖고 정말 열심히 보는 거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각자 아시는 거가 있단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저는 그래 일 때문에 보지만 제가 보는 HTS에 깔아놓은 관심 종목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밖에 안 보냐고. 왜냐하면 제가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솔직히 관심도 없지만 제가 능력 바뀌고 몰라요. 맞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좀 안다고 보거든요. 100개의 종목 정도는. 그리고 그것만 이제 그 100개는 교수님 종목이죠. 확실히 아는 종목 100개죠. 그걸 딱 보면 제가 차트가 딱 그렇게 보면 사실 차트까지 나중에 궁금해서 보죠. 딱 보면 그날에 저는 보는 거가 화면에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딱 보면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 하면 해놓잖아요.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게 더 중시하거든요. 그만 보면 그림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미국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나라 하시는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 계시는 건 종목이 더 적죠. 제가 미국도 50개만 보면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 하려니까 다 자꾸 넓히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무슨 올 것도 프레싱이죠. 그렇게 하고 돈 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주식 50개 조금 너무 적다 그러면 100개? 한국 아무마다 150개면 되는 거죠 뭐. 그럼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150개를 다트를 통해서 확실히 보고 미국도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는 게 왜 500이겠어요? 정말 대형주라서 500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미국도 웬만큼 알지만 저도 잘하는 거는 저도 미국도 한 150개 되려나요? 200개 되려나요? 그거 잘 몰라요. 교수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일을 하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분들 제가 그 이번에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라는 걸 이제 YTN에서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해라라고 하니까 딴 말은 기억 안 나요. 짐 로저스가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네. 한마디만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는 교수님이나 저나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알아야,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 대한 흐름들은 대충 알아야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바로미터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30개에서 맥시 50개 그 정도 수준이면 전 충분합니다. 차고 그런 넘치죠. 것들을 차고 넘쳐. 예. 차고 넘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의사면 의료계, 여러분들이 뭐 건설회사 하시면 건설 업종, 아니면 뭐 그런 쪽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삼성전자니 이런 대표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서 주위 보고 있는 거,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 아니면 게임을 잘하면 펄어비스라든지 그런 쪽들만 하셔서 처음에 50개 힘들어요. 10개 내지 20개, 20개 내지 30개 이렇게 늘려가시면 그 종목들이 타이밍이 꼭 옵니다. 그렇죠. 그 심리 투자의 법칙에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전면전을 펼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게릴라는 여러분들 거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벌판에 맞서서 싸웁니까? 그건 바보죠. 게릴라들은. 그렇죠. 게릴라들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적이 오면 내가 유리할 때만 총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제가 프리랜서가 된 지 지금 1년 반 돼 가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주식 안 할 때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안 할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프리랜서가 되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저 작년 가을까지 주식 안 했어요. 그러다가 종목이 보이면 딱 사서 목표 수익률 나오니까 딱 빠져나오고. 제 친구가 증권회 다닐 때 그랬어요. 걔는 한 종목만 해요. 1년에 한 번 딱 한 종목만 매매했는데 너무 부러웠는데, 네.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주식을 모두 투자해서 모두 수익을 내겠다? 꿈입니다. 그건 로또 당첨을 매일 되겠다는 거랑 똑같은 꿈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예. 그건 단순하게 꿈이에요. 예. 현실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현실이 이루어지시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0종목, 20종목, 안 되면 10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배를 꾹 찌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그래서 현대중공업 꾹 찌르면 현대중공업의 시총은 얼마고, EPS는 어때고, 현재 지금 전망치는 어떻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는 어떻게 나왔고, 뭐 쭉쭉쭉쭉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10종목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살 종목이 없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박스 이론이 하단으로 왔을 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주식을 안 사는 거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간다, 이건 강세장이다, 따라 사자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시점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30종목이 됐건 20종목이 됐건 저야 뭐 일 때문에, 저랑 소장님이 일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각자 다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생업.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모든 종목을 다 안다? 모든 걸 한다? 이거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조언, 거기서 오늘도 하나 조언 드리면, 제발 주식 하시면서 듣보잡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쪽이나 모르는 기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저나 뭐 이학용 교수가 말을 잘하더라, 뭐 소장님이 말을 잘하더라, 아니면 누가 TV에 나온 친구가 청산 뉴스 같이 말하는데 뭐 그걸 딱 찍어주는데 그 친구가 잘 맞춰 괜찮아 보이더라. 절대 그거 사지 마세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해서 근거가 뭐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 약간 또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검증해 보고 그거를 뭐그 사람이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 중요한 것이나 그렇죠. 그 사람 말한 것이 조금 자기가 더 스터디, 다트 이런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갖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정말 자기가 좀 마음에 와닿아들이고 자기가 좀 아는 거를 하시면 된다 얘기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가서 차트만 보고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소장님도 매번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뭘 분석하냐 그러면 주가를 분석하고 있어요. 주가를 분석하죠. 네. 주가 분석하는 사람 치고 전 돈 버는 사람을 진짜 냉정히 말씀드리면 2명밖에 없어요. 2명.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주가를 분석해서. 행운하시네요. 저는 네. 지금까지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주가만 분석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전 딱 2명 봤어요, 2명. 네. 네, 근데 그런 애 진짜 탁월한 애죠. 그게 정말 별로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없다는 거는 더 쉽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안 되고 소장님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주식을 분석해서 돈 번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기업으로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분석해서 네. 꾸준히 해서 OCI, 동양제철화학 시절서부터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중국에 진출할 때부터 그렇죠. 기업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제가 아는 한 분은 주식하다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한 종목을 샀어요. 네. 그거를 장기 투자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가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모레퍼시픽으로 돈을 벌었는데 휴가 때만 되면 중국을 가서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스탑워치 비슷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입장. 그거를 매번 휴가 내내 음. 중국 갖고 안 놀러 다니고 그것만 이제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만큼 오는가. 음. 이번 또 왔을 때는 또 얼마큼 더 늘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된다라면 되는 거지. 제가 아는 한 분은 장기 투자하신다고 은행주를 장기 투자하셨다가 상폐당하셨어요. 제일은행. 한일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저처럼 어떤 뭐 타이밍을 좋은 주식을 거기다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저도 종목풀이 50개는 저는 딱 닫아버렸습니다. 왜 50개에서 닫아버렸냐라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50종목이에요. 딱 50 더 많이 보긴 하지만 매매하는 종목 50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학년 교수님이 차수장만 알아들어라고 A라는 종목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좋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을 교수님이 알려주셨네. 너무 기쁘다라고 했을 때 51이 되는 게 아니에요. 50에서 제일 덜 떨어진 놈 하나를 버리고 그렇죠. 50개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50 종목은 항상 똘똘한 놈들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여러분들의 50 종목은 항상 똘똘한 놈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쉽죠. 맞아요. 하여튼 그게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요. 내노라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담당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없죠. 예. 여러분 지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몇 군데 증권사가 의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쳐보시면 되겠고요. 신라제넨이라는 회사는 몇 명이서 레포트를 쓰고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모 애널리스트가 없어갖고 신라젠이 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레포트 쓴 증권사가 왜 별로 적겠냐는 거죠. 그만큼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 증권사 애들도 잘 몰라갖고 안 쓰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주가만 분석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가만 분석하는 거 안 되니까 안 될 거 아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이버나 다음 게시판에서 얘기를 하죠. 그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동호회에서 해결하잖아요. 동호회. 맞습니다. 카페에서 해결하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그건 다 소장이나 저랑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가. 주식이나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아까 보소님 말씀한 위스퍼링 스타일이라는 거거든요. 너무나 알고 있다는 거. 김 사장만 알고 있어. 이 사장만 알고 있어. 누구 순이 엄마 뭐 이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냐고요. 증권 게시판을 안 들어가 본 게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런 그거 왜 들어가세요? 진짜 그건 쓸데기 없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위안 얻으려고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서 뭐 정보를 얻으시러 들어가세요?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욕 말고 제대로 된 정보가 있습니까? 욕하는 재미죠. 욕하는 재미. 주식시장이 저는 너무 이 전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정말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차영주가 이 분석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학년 교수님, 이 종목으로 제발 돈 좀 버십시오. 제가 교수님께 제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분석한 것을 갖다 드릴 테니 이 종목을 사셔서 돈을 버십시오라고 하는 게 게시판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모르죠. 맨날 들어가면 뭐 주가 뭐 하락 뭐 저도 가끔 뭐 스쳐 지나가다 보면 아니 주시장이 선한 곳이라고 믿으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 정보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무슨 뭐 내일 뭐아 참나 아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아는 걸 하셔야 돼요. 아는 거. 아는 거 30개, 30개, 50개 하셔야 되겠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수많은 바이오 제약 이런 거 해갖고 뭐 신약 개발 이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레포트를 왜 증권사를 레포트를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해서는 되죠. 상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블 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폴더블 폰 여러분들 250만 원 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시겠... 저는 삼성 거 안 사죠. 아니 삼성 거를 떠나서 뭐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게 250만 원짜리가 물론 뭐 호불호 가겠죠. 아니 저는 이제 또 그 얘기를 할래요. 아이폰에 네. 엊그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방송하는데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데 아이폰이 그 휘는 강화 유리를 개발을 어디에다가 줬대요. 하청을 줬대요. 코닝. 하청을 줬대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 여러분들 아이폰이던 갤럭시건 신작이 나올 때까지 단 한 장의 도면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사진이 유출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계약서를 쓰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50억 불? 그거 유출이 되면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어디에다 하청을 줬다?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는 순간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면 부품 조절. 그래서 저걸 믿으세요? 아니 애플이 어디에다 하청을 줬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그건 기업 비밀이에요. 그거가 나왔다? 그럼 그 회사를 애플이 가만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저는 제 상식이 얼마만큼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든지 그런 식으로 보면 애플에 관련된 기사, 부품주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을 때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주위에 250만 원짜리 폴더블 살래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딱 1명 발견했어요. 산다. 9명은 안 산대요. 그렇다면 팔릴까? 팔릴까? 그런 고민들.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쓴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분만 딱 만약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 30분만 애들한테서 딱 독립된 시간을 좀 다오. 아니면 내가 커피숍 가서 한 1시간만 있다 올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눈 감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를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막 좋다. 수소차가 좋다. 막 전기차가 좋다. 팔릴까? 나라면 살까? 나라면 쓸까?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쓸까? 불닭볶음면이 막 좋대. 그러면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보고 맛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먹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책에서 얻는 거 이상으로 좋은 그렇죠. 정보 얻으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약간 딴 얘기 해드리면 참 소장님도 저랑 같이 맨날 닥치려는 그 이승원 대표 아시죠? 네, 이승훈이요? 이승원 대표라고 한국경제에 자주 나오던 이승원 씨라고 몰라요? 예, 이승원 씨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어요,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한국경제에 자주 나오는 이승원이라는 친구 있어요. 저랑 계속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해서 딴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형님은 제가 유심히 쫓아봤는데 옛날부터 하는 소리예요. 옛날부터 저가 안지하고 15년 이상 됐는데 제가
그 제가 한때는 그 소장님 지금 현대중업 하듯이 제가 사실 조선업종의 옛날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네. 예전에 지금이 아니라 2007년, 4년부터 2008년까지 그게 2만 원에서 55만 원 갔습니다. 그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번성했었거든요. 음,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 다 현중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음, 제가 이제 그때만에 하던 일을 보면 그때 55만 원까지 정확히 사람들을 다 추천해갖고 갔었어요. 음, 그래갖고 이제 네. 많이 알았죠, 저를. 근데 음, 그때부터 저를 하는 거가, 저 학년 형님은 하는 거가 엄청나게 이상한 분석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네. 딱 보니까 이 형님이 요즘 말로 보면 뭐가 있냐면 근자감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근자감은 무슨 근자감이냐. 대신 저는 관심법을 쓴다 그러거든요, 관심법. 음, 그래서 음. 웃은 얘기인데,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게 예, 예, 필요해요. 예. 예, 엄청 주식시장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저가 저의 뭐 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자양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올인해갖고 주식만 너무 보잖아요. 주식만 보는 게 그 말씀하신 대 주가를 계속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소장님, 예. 예, 처음에 거기에 회사, 예, 빠져서 아무것도 오히려 봐야 돼.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예. 못 보는 거죠. 이 처음에 회사 들어갔었을 때, 입사하셨을 때 보면 그 당시에 9인치 단말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저기, 키보드 예, 있고, 그 예, 예. 차트 안 나오는 거. 예, 그리고 맞습니다. 차트도 안 나오고 차트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그 칼라 모니터 나오는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1990년대 중반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중후반 때 예, 들어왔죠. 맞습니다. 그것도 예. 나와봤자 언제 나왔냐면 실제로 보면 저 언제요 그 IF 전후 나서 이제 그때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맞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오히려 더 그 한 거가 하루 종일 그 선배라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3시간씩 차트 볼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토대가 안 돼 있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때만 해도 작전이라는 게 성행을 했었고, 어떤 그러니까요. 세력이라는 것들이 성행을 했었던 정말 개발 시대였었죠. 네. 따라서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얻으면, 네. 정말 무슨 호텔 사우나에 가면 무슨 뭐 동무 모임, 무슨 동무 모임, 이런 게 이제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음. 그다음에 뭐 술집에서 정보가 주고받고, 고급 정보들이 주고받고 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제 뭐 술도 먹다 보면 물량도 떠넘기고 막 이러던 시대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 구사님은 이제 좀 그만 좀 그 정리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예, 주부터는 조금 더 그래갖고 자료를 갖고 예, 설명하면서 알겠습니다. 같이 좀 보면서 좀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오늘 말씀하신 거 딱 제목에 나왔어요. 예쁜 차트도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런 네, 거에서 맞습니다. 정말 좋은 문구입니다. 예, 좋은 문구로 한번 정리해서 제가 화요일 중으로 업로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